그날 아침 날씨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지만 나는 여전히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묵직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따라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불안감이 더 강해졌다. 병원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각종 장비들이 삑삑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에게 다가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내 마음을 더욱 짓누르고 있었다. 그 노인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병원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가느다란 몸매에 손끝은 굽어져 있지만 아주 정직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다. 폐지를 주워 모으고 있던 할머니였다. 나는 매일 그 할머니를 보며 그녀가 왜 이 병원 근처를 떠나지 않는지 궁금해했었다. 폐지라도 줍는 걸까? 아니면 병원에 오는 사람을 돕는 것일까? 그 할머니는 항상 같은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뭔가 다른 점을 느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이상했다. 그 할머니가 갑자기 병원으로 들어간 걸로 기억된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병원 복도에서 본 그 할머니의 모습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참담했다. 주머니에서 한참을 더듬고 있던 그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손을 떨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병원장이 빠르게 걸어 나왔다. 뒤를 따르는 의사들이 있어 그 분위기는 한층 더 긴박하게 흘러갔다. 병원장과 의사들이 말을 빠르게 주고받으며 급하게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병원장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병원장의 얼굴은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 병원장과 할머니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병원장이 말하는 내용에 할머니가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 상황에서 나는 그만큼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병원장을 쳐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평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갖고 있을 법한 깊은 고통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저 병원에서 쫓아내는 거 맞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힘은 강했다. 병원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와 동시에 얼굴을 굳히고 차갑게 대답했다. 네, 병원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더욱 몸을 움츠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병원장과 할머니의 눈빛을 교환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병원장은 그때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다시 자리를 떴다.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몇 가지 상상을 하게 되었다. 왜 갑자기 병원에서 쫓겨나는 것일까? 그녀가 병원에서 무엇을 했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날 이후 나는 점차 이 병원에서 일어난 그 비극적인 사건을 따라가게 되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할머니에게 병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쫓겨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렇게 급하게 나가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병원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내내 고개를 숙이며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은 마치 지난 세월의 고통을 그대로 간직한 것처럼 느껴졌다. 병원장에게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할머니를 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다. 병원장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것이 시작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나 하나의 궁금증으로 끝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나를 계속해서 그 길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병원을 떠나며 할머니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가볍게 짐을 챙겨서 병원 밖으로 나가던 모습은 나에게 더욱 인상 깊게 남았다. 사실 그날 할머니가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은 병원에서 그 일이 일어난 직후 무심하게 지나갔고 그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상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아무런 말 없이 떠나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비가 그치고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그때 내가 할머니를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병원 근처의 좁은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 폐지를 모으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다. 오랫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내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할머니, 병원에서 일어난 일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내 말을 듣고서 그때서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 병원에서 쫓겨난 이유 알고 싶지 않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던 질문들은 점점 커져만 갔다. 병원장이 그렇게 급하게 할머니를 쫓아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할머니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물었다. 왜 병원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할머니, 그동안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듯 말을 이어갔다. 그 병원, 사실 내가 10년 전부터 가고 있었던 병원이지. 그때는 정말 힘든 일이 많았다. 내가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왔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나도 병원을 자주 가게 되었어. 그때만 해도 병원에서 내 병을 잘 치료해 주던 곳이었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 내가 다닌 병원에는 뭔가 비밀이 있었어. 할머니는 그때 그 병원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병원장이 바뀌고 병원 내부의 분위기도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의료사고가 잦아지고 진료나 치료가 점점 더 무책임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도 병원은 여전히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찾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내 치료비를 올려버린 거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처음에는 누가 내 이름을 잘못 적었나 싶었어.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치료비가 오르고 내가 받아야 할 치료는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아마 그때의 고통이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었던 것 같다. 할머니는 그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를 믿고 그 병원이 정상적인 병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병원의 이면에 숨겨진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 병원은 돈이 되는 환자에게만 신경을 쓰고 그 외의 환자들은 진료에서 제외시키는 일이 많았다. 할머니는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내 남편이 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 병원이 바로 그 병원이었어. 처음에는 아픈 걸 몰랐고 그냥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던 걸로 알았어. 그런데 그 남편은 진짜 치료가 필요했을 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 그러다 결국 내 남편은 결국 죽었어. 할머니는 말을 잠시 멈췄다. 눈빛이 어두워지고 마치 그 기억이 너무나도 아픈 나머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이후 할머니는 병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사실들을 알리고 싶었지만 병원에 맞서 싸울 만큼의 힘이 없었다. 그 병원장 이제 내가 쫓겨난 이유는 그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뜻이야. 내가 그동안 쫓아다니며 알게 된 사실들 그들은 내가 입을 열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던 거야. 할머니의 말은 그 순간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병원은 단지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들이 있었고 그 비밀들이 이 할머니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겨났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 병원에 얽힌 어두운 이야기들을 풀어내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분노를 나에게 털어놓았다. 병원에서 쫓겨난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도 몸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면 병원비가 오르거나 해서도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 병원이 숨기고 있는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을 지워버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할머니가 말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반드시 파헤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내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점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할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서 나는 충격과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병원의 어두운 이면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건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진실을 밝힌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내가 그런 엄청난 사건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건 자신에게도 크고 작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 나는 할머니가 말한 그 병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병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병원장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검색했다. 내가 찾은 기사들 속에서 병원장은 항상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그의 이름은 한정훈, 그의 리더십 아래 병원은 한때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장의 사진 속 표정은 무언가 불편한 느낌을 주었다. 비단 그 표정만이 아니었다. 병원의 기조나 정책, 그가 이끌어온 혁신적인 시스템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 단지 병원의 평판만 좋다는 것과 그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듯한 분위기만 감지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병원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물론 병원의 공식 발표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믿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들이 거짓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다. 한편 내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할머니는 과거의 상처를 다시 되새기며 더욱 침묵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진실을 알기를 바라며 이야기했지만 그 진실을 찾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나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작은 집에서 폐지를 주우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병원에 대한 정보를 파헤치기 위해 나는 병원의 내부 직원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병원 직원들의 이름을 바탕으로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내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몇몇 직원들은 병원에서의 일들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없도록 병원 측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직원들 중에는 병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간호사였다. 이름은 이수경. 그녀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하고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내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연락을 주었다. 수경은 나를 만나자마자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게 다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병원장도 그걸 알고 있죠. 사실 병원장이 저지른 일들을 다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칫 큰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경은 계속해서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나에게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진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병원 내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의료 행위, 부당한 환자 관리, 과잉 진료 등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수경은 병원 내에서의 의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한 환자들의 희생을 뼈아프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무책임하게 다뤄지죠. 결국 그들이 모두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받았고 고통받다가 떠나게 된 거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수경은 내가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병원의 불법 행위와 부조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나에게 진실을 알려주고자 했다. 병원장 한정우는 오랜 시간 동안 환자들의 고통을 이용해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진료비를 부풀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의료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병원 이외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죠. 상류층과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 병원의 이미지를 꾸준히 유지해 왔고 나아가 사업적인 확장을 위해 환자들의 치료를 이용한 것이죠. 수경의 말을 듣고 난 후 나는 이 병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그 병원은 분명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계속 묵과할 수는 없었다. 나는 수경과 함께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다. 이제 내게는 단지 할머니가 말한 것 이상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병원의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병원장 한정훈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하기 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수경과의 만남 이후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이 더욱 확실해졌다.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일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병원장 한정훈과 그 주변의 상류층 인물들이 얽힌 대규모의 비리임을 깨달았다. 병원은 이제 단순한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수경은 내게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했다. 특히 병원장 한정훈이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를 권하고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나 검사도 강요하는 방식으로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모두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그 행위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나누었다. 수경은 또한 한정훈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는 본래 의학에 대한 열정으로 병원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적이 돈과 권력으로 변질된 것이다. 병원에 대한 통제권을 쥔 그는 점차 환자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을 하나의 이윤 창출 기계로 만들어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철저히 은폐되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폐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수경과 함께 몇 차례에 걸쳐 병원 내부의 진료 기록과 관련된 문서들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수경은 과거 몇 번 병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내부 고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녀는 고발이 불발로 끝날 때마다 점점 더 큰 압박을 받았고 결국 그녀 자신도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퇴직 후에도 계속 병원에 남아 있었던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그들을 설득해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수경은 나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자신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만 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병원 내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수경은 과거에 병원 내에서 의사들이 불필요한 진료를 권장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한 바 있었다. 그 증거들이 확보되면 병원장 한정훈의 비리와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나는 수경과 함께 병원 근처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수경은 얼굴이 어두웠다. 그녀는 내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장 한정우는 그 어떤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살아요. 그가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얽혀 있는지 아세요?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한정우는 단순한 병원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관계망은 의사들만을 넘어서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사회적 인사들과도 깊게 얽혀 있었다. 그의 권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이 들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병원장의 비리만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더 큰 부조리와 불공정을 폭로하는 싸움이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수경이나 다른 내부 고발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위험을 감수하고 나설 수 있을까?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내가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나는 외부의 기자나 언론사와 연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항상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다. 언론에 의해서 병원의 부패와 불법이 폭로된다면 병원장 한정훈도 더 이상 그동안 지켜왔던 평판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와의 연락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들 역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다루기를 원할지 의문이었다.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그것이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언론사나 기자들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보도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점점 더 깊이 사건에 빠져들었다. 한정훈 병원장은 이제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세력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를 향한 싸움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수경과 함께 병원 내부에서 정보를 더 확보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갔다. 수경은 이번에도 나를 돕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했는지 그 무게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수경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다. 수경아,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이 일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야. 병원에서 다루는 수많은 환자들, 그들이 치료받는 방식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수경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두려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수경은 나와 함께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병원은 모든 진료 기록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있었고, 이를 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킹 기술이 필요했다. 우리는 전문 해커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그동안 병원 내에서 수많은 부조리와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비가 과다하게 부과되었고, 그 이유는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이 강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자신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병원은 그들에게 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끝없는 검사와 치료를 강요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결코 환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수경이 내게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병원 내부에서 또 다른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병원장이 특정 환자들을 VIP로 분류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환자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고, 심지어 병원 내부의 특정 의사들만 그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였지만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용기가 없었다. 수경은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한정훈 병원장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폭로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 역시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지만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는 결심은 확고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해커를 만나기로 했다. 그 해커는 오랜 경험을 가진 인물로 수경의 이전 직장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추천을 받았다. 그는 다소 거친 인물이었지만 의뢰가 주어지면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병원 내부의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지만 그 대가가 매우 컸다. 해커는 고액의 비용을 요구했다. 나는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이 끝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해커에게 병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해커는 수시간 동안 시스템을 해킹하며 병원의 전자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마침내 그는 우리가 찾고 있던 중요한 데이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 데이터에는 병원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진료와 수술 강요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정보는
곧 병원장 한정훈의 비리와 연결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며 긴장된 숨을 내쉬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경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뭔가 잘못했어. 오늘 병원에서 일이 벌어졌어. 나는 급히 그녀를 찾아갔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경은 이미 병원에서 급하게 퇴직을 요구받은 상태였다. 병원장 한정우는 그녀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쫓아낸 것이었다. 수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가 한정훈을 고발하면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경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이유는 병원장이 단순히 그녀를 퇴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정우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수경을 위로하며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야. 나도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수경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는 이미 병원 내에서 여러 번 비밀을 지켜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비록 두려움 속에서라도 한정훈 병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이제 남은 일은 그 진실을 공개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길이 결코 평탄할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은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수경과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매일같이 병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부조리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했다. 수경의 말대로 병원장의 비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의 비리는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고 그것을 막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일을 알리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병원 내의 시스템이 너무나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고 병원장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했다. 게다가 우리는 이제까지 그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상태였지만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졌다. 해커가 가져다 준 병원 내 전자 기록을 확인하면서 나는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기록 속에는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강제로 불필요한 수술과 검사를 시행한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또한 VIP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보너스를 받았다는 증거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면 병원장은 물론 그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에 겁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만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경과 나는 계속해서 병원 내부의 비리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외부로 유출할 방법을 모색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했다. 언론에 제보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증거를 공개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수경은 점점 더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 자체로 현실이 되어버릴까봐 나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다. 수경아,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이 싸움은 우리 둘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병원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한 싸움이야. 우리가 이 일을 막지 않으면 그들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야. 그 말에 수경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다시 살아났다. 맞아.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해. 이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외부로 증거를 유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수경과 함께 각종 언론사를 접촉했다. 그중 한 곳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증거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 언론사였다. 그 언론사의 기자는 우리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곧바로 보도 준비에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병원장 한정훈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최후의 작업을 시작했다. 몇 날 며칠을 준비한 끝에 우리는 병원장 한정훈이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를 통해 비밀리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할 수 있었다. 자료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의료과잉 진료와 불법적인 치료 강요에 관한 기록들은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내용이었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사가 다뤄지기 시작했다. 기사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과잉 진료와 불법적인 환자 수술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병원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강요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이 병원장 한정훈 씨는 수십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진료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기사는 곧바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경은 기사를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 반대였다. 이 기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순간이었다. 병원 측은 이 기사를 반박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원에서의 파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한정훈 병원장은 결국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병원 내부의 비리가 점차 세상에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병원 직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이 폭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전개 속에서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병원장 한정훈의 비리는 드러났지만 그와 함께 내가 풀어야 할 또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 수경과 내가 겪었던 위험은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 사건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병원장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그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로 인한 여파는 예상보다 더 거셌고 나와 수경에게는 더 많은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다. 사건이 일단 커지자 병원 측에서는 반격을 시작했다. 병원장은 구속되었지만 그가 관리하던 거대한 네트워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병원 내에서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수경은 그동안 숨겨왔던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이 커지고 언론에서 다루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눈 나조차도 그 과정에서 얽혀 있는
위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힘을 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점점 더 큰 무게를 느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경아,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중간에 물러설 수 없어. 이 사건이 모든 걸 끝내려면 우리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해.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 수경은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결단력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고 있었다. 나도 알았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병원장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직면한 것은 그 이상의 복잡하고 위험한 실체였다. 병원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단순한 부정과 부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과 죽음이 걸린 문제였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누군가의 삶을 앗아가며 쌓아올린 부패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 내부에 숨겨진 다른 세력들도 있었다. 병원장 한정훈이 일으킨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데는 그 이상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수경은 결국 경찰에 더 많은 증거를 넘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병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더 넓은 시각에서 보고 있었고, 이제는 그 누구도 침묵할 수 없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건이 확대되면서 점점 더 많은 인물들이 이 사건과 얽히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경이 넘긴 증거 중 하나는 병원장이 다른 외부 세력과의 거래를 통해 많은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 병원장의 체포 후에도 여전히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 둘은 이제 단순히 병원장 한정훈을 처벌하는 것 이상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가 연루된 비밀스러운 네트워크를 파헤치기 위해 경찰과 함께 협력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를 해결하는데 쉽지 않았고 이 사건의 복잡함에 압도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경찰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병원장 한정훈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행위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돈과 권력에 빠져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그가 벌인 일들이 그저 한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음모와 연관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둘씩 경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수많은 환자들의 증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 그리고 그들은 병원장의 비리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을 철저히 숨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경은 이제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점점 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내가 볼 때 그녀는 무척이나 지쳐 있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들과 조사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린 수많은 위협들이 그녀에게 큰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에게 힘을 주는 일밖에 없었다. 수경아, 넌 이미 많은 걸 해왔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내가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혀야
이 사건은 결말을 맞을 수 있어. 그렇게 나는 매일 그녀에게 힘을 내라고 말하며 그녀와 함께 사건을 추적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완전히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병원장의 체포와 그가 연루된 범죄들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병원장 한정훈의 체포와 함께 세상은 일대 혼란에 휘말렸다. 그가 숨겨온 비리와 부정은 병원의 사망률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안겨주었으며 심지어 그가 연루된 거대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망까지 밝혀졌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사건이 커지면서 수경과 나는 이전보다 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한정훈을 기소하며 그가 저지른 범죄를 차례차례 밝혀내기 시작했다. 그와 연관된 여러 사람이 수사를 받았고 병원 내부의 비리를 조사하는 와중에 다양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중 하나는 한정훈이 환자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실험적인 약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그 약물이 일부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그 약물 실험은 전혀 승인되지 않은 것이었고 여러 환자들이 그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그 사실은 한정훈과 그의 공범들에 의해 철저히 숨겨졌고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와 비밀스러운 계약들이 증거를 지우는 데 사용되었다. 수경은 경찰에서 압박을 받으며 계속해서 증언을 이어갔다. 그녀는 병원 내의 불법적인 실험과 비밀스러운 거래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한정훈과 그가 엮여 있는 인물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고 그들이 쥐고 있는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사건이 점점 커지자 그들은 배후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을 시작했다. 어느 날 수경은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다. 차를 몰고 가던 중 정체불명의 차량이 그녀를 추격해왔고 결국 그녀는 사고를 당할 뻔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 사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위험이 이제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음을 알려주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병원장 한정훈의 뒤를 봐주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수경은 두려움을 느끼며 말했다. 이제 정말 위험해. 우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 만약 우리가 진실을 모두 밝힌다면 그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어. 중간에 물러설 수는 없어. 그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진실을 밝힐 거야. 그게 우리의 길이야. 하지만 수경은 그 말에 대한 확신을 찾지 못한 듯 보였다. 그녀는 그간의 사건들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다. 우리가 이 싸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길이 끝없이 위험해질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수경에게서 또 다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병원장의 비리가 결국 정부 고위층과도 연결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것은 단순히 의료계의 비리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얽힌 거대한 음모였다. 병원장의 비리는 정부의 일부 고위 인사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들은 병원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일들을 눈감아주고 있었다. 이 사실이 드러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단지 병원장 한정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의 적은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세력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직면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수경은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해. 이제는 도망칠 곳도 물러날 곳도 없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적어도 이 싸움은 끝까지 해야 해.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가 마주한 적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과 함께 다시 한번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사하기 위해 병원 내부로 잠입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가장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곳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증거를 확보하려는 작전이었다. 수경은 처음에는 그저 증거를 넘기는 역할만 했지만 이제 그녀는 직접적으로 사건을 파헤치는데 큰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경찰과 함께 병원에 잠입하려던 그 순간 우리는 의도적으로 방해받았다. 병원장 한정훈의 공범들이 미리 우리를 알아차리고 이미 덫을 놓아놓았던 것이다. 우리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경찰의 정보는 모두 새어나갔고 병원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하게 된다. 병원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난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수경도 마찬가지였다. 그 인물은 바로 병원장 한정훈의 절친한 동료이자 병원의 핵심 실세인 윤철호였다. 그는 예전에 수경과 나의 적이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다. 윤철호는 병원 내에서 병원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얼마나 냉혹하고 교활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마주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위협과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윤철호는 병원장과는 달리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에 깊게 개입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직접 우리를 가로막을 차례였다. 오랜만이다, 수경. 그때보다 더 잘 지내고 있겠지? 윤철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달콤하고 유연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수경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혹시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냐? 어쩌면 그걸 모른 채 계속해서 이리 뛰어다니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 수경은 그의 말을 듣고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눈빛에서 분명히 결단력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윤철호를 응시했다. 당신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결국 다 밝혀질 거야. 그 순간 윤철호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너희가 알게 된 진실이 끝일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 윤철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았다. 그런 그의 행동은 마치 우리가 덫에 걸리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수경과 나는 동시에 그의 말을 이해했다. 그가 말하려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복잡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알겠지?
윤철호는 다시 한번 말을 이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숨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도 알게 될 거야. 병원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뒤에 있는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알면 너희는 더 이상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거야. 그는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등 뒤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수경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렇다면 그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줄 수 있을까? 윤철호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그건 나도 말할 수 없지. 하지만 내가 만약 계속해서 이 길을 가면 너희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이제 병원과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뗄 거지만 너희 둘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이 일은 끝을 맞이하지 못할 거라고.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갑자기 몸을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 내의 경비들이 우리를 둘러싸며 이미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때 수경이 말했다. 우리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모든 일은 끝을 봐야 해. 윤철호는 잠시 눈을 감은 뒤 그제서야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너희가 이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내 손에 죽을 거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할 때가 왔으니까. 그 순간 병원 내부는 충격적인 소리로 뒤흔들렸다. 무언가가 폭발한 듯한 소리와 함께 병원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다. 나는 수경의 손을 잡고 병원의 복도를 뛰기 시작했다. 윤철호와 그의 경비들이 우리를 추격해왔지만 그들도 예상치 못한 폭발음에 잠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폭발은 병원 내 비밀 실험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였고 그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의미했다. 우리는 그 폭발이 병원장이 저지른 불법 실험이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병원 내부에 숨겨진 실험실이 폭발하면서 그곳에서 실험 중이던 약물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는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 길은 더 이상 단순한 조사나 추적이 아니었다. 병원 내에서 벌어진 일이 이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거야. 수경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야 해. 그만큼 중요한 일이야. 지금 뒤로 물러설 수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함께 그 위험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병원 내부의 비밀 실험실에서 마지막 중요한 단서를 찾기로 결심했다. 병원의 혼란 속에서 수경과 나는 급히 비밀 실험실로 향하고 있었다. 폭발로 인한 연기와 먼지가 복도를 채우고 기계음과 알람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빠르게 움직였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져야만 한다. 우리가 실험실에 도달했을 때 그곳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확인하며 수경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상태로는 아무리 해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수경은 잠시 망설였다. 혹시 비밀번호나 키카드가 있다면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 병원장이 이곳의 보안 시스템을 직접 관리했으니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녀는 병원장 한정훈이 그동안 이 실험실에 대해 어떻게든 비밀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을 떠올리며 그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보려 했다. 우리는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수경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컴퓨터 단말기, 마치 보안 장치처럼 보이는 그 물건은
이미 작동을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 속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것 같았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수경이 급히 말했다. 나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수경은 그 단말기에서 열쇠 같은 물건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실험실의 비밀번호가 담긴 카드였다. 그 카드를 통해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들어갈 수 있겠네. 나는 카드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문은 예상대로 열렸고 우리는 실험실 안으로 들어갔다. 실험실 안은 참담한 상황이었다. 바닥은 여러 가지 약품과 실험 도구로 엉망이었고 기계들은 이미 대부분 고장이 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몇몇 장비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곳에서 진행되었던 실험들의 결과물이었던 것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병원장이 그리고 윤철호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게 대체 수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실험실 내부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약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기록들,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서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여기 병원장이 원했던 것이 뭐지? 나는 수경에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조용히 문서를 훑어보며 입을 열었다. 이건 병원에서 진행된 불법적인 연구였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약물 실험, 그리고 그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려는 계획이었어. 하지만 그 연구는 아마도 인간의 생명에 위험을 끼칠 정도로 위험한 것들이었을 거야. 병원장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만든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겠지. 돈을 위한 실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수경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밖에 없어. 이제 병원장과 윤철호의 음모를 드러내야 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건이 묻히지 않게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 해.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급히 몸을 숨겼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 발소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병원장 한정훈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러나 그가 실험실 안을 둘러보며 점차 그 표정에 긴장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병원장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끝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건가? 수경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거야. 당신의 죄와 그 모든 진실을. 그건 안 될 거야. 병원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 이상의 일이었다. 병원장과 윤철호는 이 모든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할 방법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숨겨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계획은 단지 병원 내에서의 권력 다툼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날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만든 덫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고 이들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그 순간 수경은 내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남는 한 이 일은 반드시 끝을 보게 될 거야. 병원장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가라. 후회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섰다.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했다.